셀트리온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하반기 믿어도 되나?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은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0.85%, 헬스케어 마이너스 1.70%, 제약은 마이너스 1.79%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오늘 조용한 모습이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음봉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7월 30일 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보다는 여기서 약간의 소강 국면의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앞으로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 제품뿐만이 아니고 레키로나주 그리고 유플라이마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있었던 NDR에서 주요 Q&A를 정리를 했습니다. NDR은 난딜 로드쇼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IR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기업에 대한 현황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가 하반기 레키로나주에 대한 전망이죠. 이 부분들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공급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승인 문제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딴 데도 지금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10월 내에 세계 치료제 승인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전일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빠르면은 9월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얼만큼 규모가 나올 것인가, 수출 계약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유럽에서 승인이 나온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규모는 예상하기 힘들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 문제들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hợp의평이 중요한데요. hợp의평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도 올 연내에 이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레키로나주가 수출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단일 계약에 몇 조 단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만큼 조금씩 공급해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 계약, 즉 리제네론이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했듯이 3조 이런 개념이 아니란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일단 먼저 초도 물량이 일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만큼 조금씩 계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의약품들이 그러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왕창 이런 개념들은 백신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치료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초도 물량은 9월 초 2일 3일 정도에 아마 일부 초도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인플렉트라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 셀트리온의 최고의 주력 제품이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는 50% 넘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파트너는 화이자거든요. 그래서 화이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하반기 물량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는 있는데, 화이자 측에서 2배 이상의 주문을 언급한 만큼 생산 캐파 조정을 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쪽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파 조정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최저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미국 쪽의 화이자 측에서 2배 이상을 주문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시장의 기존의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가 이제 서서히 시장을 제대로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레키로나주 생산과 관련한 캐파 문제였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미 완제품 계약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스위스 쪽의 론자, 이 회사
회사하고 셀트리온은 과거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론자 쪽의 캐파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특히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을 론자 쪽에서 더 커버를 해준다면은 레키로나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얼만큼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백신 수준으로 간다면은 다른 업체랑도 CMO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만 1분기에도 레키로나주는 많이 생산을 해놔서 재고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이 이 레키로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 쪽에 위탁 생산 CMO를 주게 되면 당연히 뭐가 떨어지나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이 민감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유플라이마인데요. 유플라이마도 상당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약품인 휴미라잖아요. 이 부분은요, 세계 1등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이 역시 신규 제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씩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상반기에 1000억 이상의 물량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제부터 본격 판매 개시이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 이게 다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시장 침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효능은 오리지널하고 같고 가격은 오리지널보다는 저렴하고 또 저농도 제품 바이오시밀러 경쟁업체들이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농도이면서 효능이 오리지널과 똑같은 유플라이마가 안 쓸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반기에 유플라이마 매출은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출시 시점이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한 걸 다 소화하고 추가적인 주문이 가능할지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괜히 뻥튀기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부분들을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램시마 SC잖아요. 이 부분도 램시마 SC도 신규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 물량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따라서 올해는 얼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형이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고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 할인은 진행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램시마 SC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램시마 투여받는 환자들이 SC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기존의 램시마보다는 편리하긴 하지만 램시마 SC가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나쁘지 않고 특히 2023년에 램시마 SC도 미국 시장 진출이 되잖아요.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따라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소위 돈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많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램시마 SC도 작년에 충분히 재고를 맞춰놨기 때문에 올해는 생산을 안 하고 있고 그 대신에 레키로나주를 지금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제품끼리 물량 조절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익수다 지분 투자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익수다의 최대 주주가 되는 쪽으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파이프라인들을 가져오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인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셀트리온은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리고 익수다 쪽은 바이오와 합성 의약품을 이것을 조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DC 기술이거든요. 이 부분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IR 자료에서 CDMO라는 표현은 익수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우리가 셀트리온이 여러가지 형태로 상업화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반기 가이던스, 즉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실적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하반기가 좋아질 수 있는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고, 레키로나가 설령 부진하더라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하반기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룩시마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 유플라이마 부분들,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하반기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상품의 구성도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고
국내 레키로나는 원가 수준이나 의미는 없으나 해외는 분명히 다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램시마 SC라든가 유플라이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가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레키로나에 따라서 크게 얼만큼 증가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수익성 측면 즉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이 앞으로의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잖아요. 이 부분들도 보시면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바스틴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트라이링크잖아요. mRNA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스텔라라 역시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맥 주사형과 피하 주사형을 둘 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3사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시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9월 1일부터 그리고 11월 1일 날 합병이 완료될 계획에 있는 것이 이제 지주회사들끼리 합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서 통합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자회사 형태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되는 것이고 상장사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안 될 경우 행위제한 즉 이것은 뭐냐면요 지주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슈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슈는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굳이 올해 내에 상장 3사의 합병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주회사끼리의 합병이 지금 11월 1일 날 끝나잖아요. 연말까지 상장 3사의 합병이 추진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연말 내로 3사가 합병이 안 되고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3사의 합병은 조금 여유있게 유도리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현재 CMO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생산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내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더 이익이 많은 상황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탁 생산은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탁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3공장 증설 완료 이후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증설 부분도 향후 출시 예정인 스텔라라든가 프롤리아, 아일리아 등 다른 제품들 출시에 맞춰서 전부 고가 시밀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CMO 사업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셀트리온 우리가 생산, 연구, 개발, 임상 모두 가능한 의약품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토대가 부족하고 같이 하고자 할 때는 CDMO 개념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국내 제약 회사들하고는 CDMO는 뭐냐면 연구 개발을 같이 한 위탁 생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삼성바이오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달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기존 제품들과 회사 전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100%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증권사들의 자료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물론 이 증권사들의 자료가 맞다 틀리다 또 못 믿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액면 그대로 이 자료들을 봤을 때 2분기 매출액이 4,318억이잖아요. 근데 3분기, 4분기가 대부분 증가세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1년 전체로 봤을 때도 예상은 대부분 다 작년보다는 높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2분기가 조금 부진했지만 3, 4분기엔 대부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요 약간의 매출의 차이들이 나오는 것은요. 레키로나주를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 역시 전가 추세 쪽으로 전망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실적 부분들이 양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여기에 레키로나주가 가세를 해준다면은 매출액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은 좀 조정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75억의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나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추세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이 박스권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매도도 크게 많은 상황들이 아니고 특히 공매도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5,000주 매도잖아요. 기관들이 19,000주 매도를 한 상황이고 창구별로는 조용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1,6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매도는 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약세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97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79,000주 매도, 기관들이 약 5만주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창구별로 보시면 JP모간이 거의 다 팔았습니다. 58,000주 매도가 나온 상태,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 이러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제약돈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죠. 89억의 매도를 보이는 모습. 제약은 지난 6월 고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당연히 돌파를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의 오늘 공매도는 27,000주죠. 조금 증가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워낙 줄어드는 상태죠. 외국인들 52,000주 매도, 기관들은 14,000주 매도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CS 쪽에서 31,000주를 팔았고 CS 쪽에서 2,500주 사잖아요. 이러면서 CS 쪽에서 약간의 물량 조절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키로나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바닥권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 매출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주가도 여기서 바닥권역에 놓여 있는 것이고 3, 4분기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도 상승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인데 완만하게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큰 아웃라인, 큰 흐름으로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국면, 현재 이 국면이 바닥권역 내에서의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켜나가 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